안녕하세요. 자, 문프남 진창환입니다. 자, 오늘은 전주에 도시공개시설의 일반론에 대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권리구제, 매수청권, 그 다음에 토지 활용, 의회 보고제도, 토지 소유자의 신청, 뭐 이런 제도로 묶어서 권리구제 파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구제 파트는 우리 공법에서 크게 공법 자체가 행위제한 규제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구제가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권리구제는 전부 다가 시험에서 다 빨간불을 딱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다루는 법인데 그 안에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구제를 해줄 것인가 라는 파트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권리구제 파트는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수청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청권 청구된 토지가 나오죠. 도시공개시설 결정고 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그렇죠. 10년이죠.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뭐인 토지? 대인 토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0년이 지나야 되는데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엄청 중요하죠.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즉 유사하는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10년이 지났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되냐면 10년 동안 무단 방치돼야 됩니다. 무단 방치. 그러니까 아무런 사업의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유사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매수청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사업의 움직임이 있으면 매수청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는데 10년이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이 뭐인 토지가 됩니까? 대인 토지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나 정착물도 만다 포함해서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요. 토지 소유자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즉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청구하는 게 원칙이죠.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특광시장 군수가 예산 확보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를 인정합니까? 매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채권이라는 폭탄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고 특광시장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권리구제는 해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현금 매수가 원칙인데 나중에 뭘 발행하더라? 채권을 발행하더라. 그래서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특광시장 군수일 때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게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한테 청구하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냐면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죠.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양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 우선한다? 설치 의무자가 우선합니다. 설치 의무자에게 청구를 하면 돼요. 절차는 10년이 경과된 지목인 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행사하죠. 그럼 몇 개월 안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매수할까 말까를 결정해줘요. 자, 한다라고 했죠. 그럼 얼마나 매수해야 된다?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서는 아주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나 각종 문제에서 봤다시피 두 개를 바꿔서 내겠죠. 그죠? 그래서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할까 말까는 2년이 아니죠. 6개월. 한다고 했으면 매수하는 거는 2년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지, 매수를 실제로 들어갔을 때 매수하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할까 말까 하는 게 더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몇 개월? 6개월. 한다고 했죠. 그럼 매수하는 절차로 들어가면 그때는 기간이 조금 길겠죠. 그래서 몇 년? 2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를 근데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죠. 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매수를 갖다 만다 한다고 해놔놓고 매수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줬으면 권리구제가 되는데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토지를 갖다가 활용하면 돼요. 뭐대로? 원래의 지목대로. 원래의 지목이 뭐였어요? 대였죠. 대인 토지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건물을 지으면 되겠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3층 이하에 뭘 지을 수 있다? 예,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층에 뭐요? 단독. 그 다음에 3층 이하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1종 근생은요, 전부 다 돼요. 그리고 3층 이하짜리 2종 근생이 되는데 2종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단란, 노래, 안마, 다중생활시설은 만다 제외합니다. 이종 걸린 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데 안마, 노래, 단란, 그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은 만다 제외되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축법에 가면요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안으로 들어오면요 첫 번째가 협의의 단독이 있어요. 협의의 단독은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2층 양옥집 단층 슬라브 주택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중주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가구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공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여기서 3층의 단독에서 이 단독을 말하느냐 아니면 협의의 의미의 단독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단독주택은요 만약에 이 단독주택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단독주택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중도 되고 다가구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독은 어떤 단독을 말하냐면 협의의 단독. 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주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단층 슬라브주택이나 2층 양옥집, 그 정도의 단독주택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가구라든지 다중주택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단독주택의 의미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광의의 의미의 단독, 그 다음에 우리가 광의의 단독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단독주택일 때 그 단독은 협의의 단독이 되니까 여기서 3층의 단독은 협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매수 방법이죠. 그죠? 매수 방법. 자, 매수할 때 가격은 가격 절차를 준용하는 법이 있죠. 매수할 때는. 자, 무슨 법을 준용한다? 예, 공취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해서 토지를 매수합니다. 대금은 현금 매수가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 되고요. 자, 채권 발행 요건이 있겠죠. 자, 채권 발행 요건으로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뭐 해야 돼요? 예외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원해야지만이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재 부동산 내지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대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유자가 원치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만기는 몇 년?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절차는 지자체가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을 합니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효력을 상실합니까? 20년이 지나죠. 그러면 다음날 효력을 만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매수증권의 일반 절차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매수할 때 일반적인 절차 부분도 중요한데 최근에 출제 인형은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 즉 3층의 단독, 협의 단독이죠. 그 다음에 1종 건세, 그 다음에 3층의 2종 건세,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인 허가에서의 토지 활용도 있거든요. 이거 비교하는 파트를 일부러 같이 요 안에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즉 시설사업에서 첫 단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안 했다든지 수립을 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청구에서 활용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 토지를 활용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를. 그죠? 그래서 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문제를 같이 냈습니다.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과 개발행위에서 개발행 요건이 있죠. 도시공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20년이죠.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이 안 된 도시공계획 시설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처음부터 아예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수립이 처음부터 안 됐다든지 수립은 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에서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죠. 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포함이 안 됐으니까 어디에 포함됐다? 2단계에 포함됐다. 2단계에 포함됐다는 것은 3년 이후에나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토지를 활용하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뭘 지을 수 있습니까?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공객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물의 그죠? 개축과 뭐가 가능합니까? 재축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요. 개축과 뭐더라? 재축이죠. 즉 신축 돼 안 돼? 안 돼. 정축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신축과 정축이 아니고 없다가 하나가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원래 건물이 있죠. 그죠? 철거나 멸실되고 나서 그걸 다시 짓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활용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에서 활용은 3층의 단독이나 1, 2종 건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단기별 평에서 활용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활용은 원래 뭐대로 여기서 3층의 단독, 그 다음에 1, 2종 건생은 여기서 활용은 원래 뭐대로 지목대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지목이 되기 때문에 지목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지어서 활용할 수 있냐면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봤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는 경우에서 여기서 활용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없다든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2단계에 포함되어 있고 즉 3년 이후에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년 이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매수청구에서처럼 튼튼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게 되면 나중에 3년 있다 다 철거해야 돼요. 아니면 짓다가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용은 어떻게 활용한다고 두 개로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매수청구에서 활용은 튼튼한 걸 지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임시로 활용한다. 임시로 말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앞에서가 튼튼이니까 튼튼의 반대말 뭐야? 비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기별 집행계획에서 활용은 임시로 활용한다 내지는 비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10년이 경과된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할 필요가 없는 토지가 있어요. 관내. 근데 그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는 째냐면 국장이 관리구리 결정곳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빼고 장이 의회에다가 만다 보고를 하죠. 의회는 보고가 의회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입니다. 90일 안에 해제를 지자체 장한테 권고할 수 있고 장은 얼마나 해제합니까? 1년입니다. 안에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조심하실 거는 시장군수는 관리 계획을 한 적이 없다. 결정한 적이 없죠. 고로 말할 수도 없다. 해제할 수도 없죠. 결정한 적이 없으니까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시장군수는 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요?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도지사가 역시 얼마나 해제한다? 1년 안에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신설된 게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하는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자, 어떤 토지는 신청할 수 있냐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즉 10년 동안 사업은 일단 안 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언제까지 실효될 때까지 실효가 몇 년입니까? 20년이죠. 집행계획이 안 잡혔어요. 즉 사업을 할 움직임이 거의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누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합니까? 먼저? 그렇죠. 관리계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안권자는 얼마 안에? 그렇죠.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우리가 해제 입안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해 안 해? 안 하죠. 그럼 소유자가 그 다음 단계로 누구한테 갑니까? 관리계획 누구한테 간다? 결정권자한테 갑니다. 결정권자. 그럼 결정권자는 얼마나 결정해줘야 돼요?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는 몇 개월? 3개월. 결정권자는 몇 개월? 2개월입니다.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갑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갑니다. 그럼 국장이 결정권자인데 해제를 뭐 하면 된다? 권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국장은 얼마 안에 해제를 권고했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입안권자는 몇 개월? 3개월. 결정권자는 2개월. 국장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도시군계획
시설 4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한 번씩 강의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를 펼쳐놓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파트가 있거든요. 나는 관리기 부족한데, 나는 공동구가 부족한데, 라는 식으로, 나는 용도지역의 행위전이 부족한데, 라는 식으로 하면 그 파트를 발췌해서 그 부분만을 반복해서 듣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가신다 그러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